네, 다음 순서는요, 김진홍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입니다. 70년 전 우리 6.25 전쟁에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김정은 장군님 이러고 살 것입니다. 정말로 유엔이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운 유엔인지 이 날을 기리면서 되새겨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그때 신생 독립국가가 시작되면 유엔에 가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해 유엔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948년 파리 유엔 총회에 우리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에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장면 박사님이 회장이고 대표시고 모윤숙 여사 이하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파리로 갔습니다. 우리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 정권은 우리보다 한 달 늦은 9월 9일에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이 유엔의 국가 설립에 인준받으러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서 되돌아가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이 유엔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가인 것을 인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이 올라갈 때마다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이분이 자꾸 방해 공작을 해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으면 2시간씩 장광설을 이승만은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장광설을 2시간 떠들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이크를 동독 대표한테 돌리고 동독 대표가 또 1시간 떠들고 나면 또 폴란드 대표를 마이크 돌리고 이래서 대한민국 인준이 마지막 날,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오늘까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게 아마 1948년 12월 15일입니다. 장면 박사가 14일 날 저녁에 대표단 앞에서 내일 우리가 통과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유엔의 인준을 받지 못한다. 오늘 저녁에 시내 가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장면 박사, 모윤숙 여사 등 크리스찬들이 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지막 날 대한민국 인준 동의가 올라갔을 때 역시 비슨스키가 올라가서 2시간 방해 연설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한 10분쯤 얘기하고 난 뒤에 갑자기 목 결절이 생겨서 캑캑거리고 숨 가빠지고 연설을 못하게 됐습니다. 막 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다음 연설할 사람이 폴란드 대표인데 비슨스키가 2시간 할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목결절로 병원에 실려간 걸 모르고 밖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유엔
사회자가 더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니까 다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으니까 그럼 포결하겠습니다. 그래서 47대 찬성 47 반대 8로 대한민국이 인준받았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결정적인 때마다 꼭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고비를 넘깁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지럽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좋은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엔에 인준받은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딱 1년 6개월 뒤에 1950년 북한군이 12만 군을 남한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소련제 탱크에 저 만주 팔로군 출신 5만 명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북한 또 인민군 12만 명을 당해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선배들이 피 흘려 조국을 지키고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엔군이 파견하는 그걸 결의를 해야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그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송하지 못합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의를 열었는데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나라가 그냥 통과시켜서 70년 전에 유엔군이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역사학에서는 그때 소련 대표가 왜 빠졌을까? 어떤 사람은 설사가 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연착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련 대표의 발을 묶어 놓으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16나라가 군대를 보내고 나머지 또 여러 나라들이 의료품, 식량 여러 가지를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체제는 대한민국의 피 끓는 애국 우리 국민들과 유엔군, 미군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유엔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번영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포린 팔리시 외교 정책이라는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에 지금부터 10년 전 그 첫 호에 무슨 특집 기사가 났느냐 하면은 2040년경 세계를 이끌어 나갈 4나라를 선정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각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스라고 표현합니다. 거스는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4번째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외교 전문 잡지가 2040년경에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4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오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항의도 오고 질문도 오고 하니까 그 다음 호에 파린 파리시란 잡지에서 한국이 2040년경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꼽았습니다. 영어로는 내셔널 캐릭터.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렇게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4대 강국에 올라가게 한다. 국민성의 어떤 점이냐?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근면한 것과 열정 있는 국민.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서 뭔 일이 신바람 나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합니다.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든다.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열입니다. 교육열이 그런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우리나라는 지혜와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로 교육시켜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고 인재로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시민들로 만들어서 세계 4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교육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뭐 정교조인가 무슨 교조인가 해서 우리 교실을 아주 횡포를 부립니다. 때가 되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게 밀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기술 테크나라지입니다. 하이테크 나라지. 반도체 기술,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요, 전 세계 으뜸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휘두르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기술은 원자탄 만드는 기술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 서울대학교 원자력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1조하고 1년 시간만 주면 원자탄 10개라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자탄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자력을 평화에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이용 기술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요즘은 해외에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을 얘기합니다. 높은 기술, 한국의 자랑입니다. 5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는 개신교의 목사로서 그 5번째 아주 긍지를 가집니다. 2040년경, 지금부터 20년 뒤입니다. 2040년경에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5가지 중에 5번째가 뭐이냐?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를 지목을 했습니다. 지난 130년간 개신교는 우리 민족 발전의 엔진이 됐습니다. 추진력이 됐습니다. 앞으로 100년도 더 열심히 우리 민족 통일 한국 시대로 이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1776년에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또 그 한 100년 남짓 전에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가 자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막스의 자본론 두 책의 영향력이 지난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삼은 나라들은 다 부유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삼은 나라들은 다 후진국 못 사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열린 세계, 우리 국부론 전통을 이어가는 세계 자유진영에 우뚝 솟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런 전통을 우리가 앞으로 더 빈다게 길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아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학자면서 사상가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중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연변 동북 삼성 만주까지 한국이 흡수하게 될 것이다. 프리드만 교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드만 교수의 예언은 90%가 적중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근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드만 교수가 그렇게 지적을 안 해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만주 땅까지, 옛날 고구려가 있던 그 만주 땅까지 우리가 뻗어나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유엔군 참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들, 딸, 손주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 비전, 꿈을 심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